저도 지훈 씨 덕분에 이렇게 다시 한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지훈 씨 덕분이에요. 안할머니는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가 정말 큰 일을 하고 있구먼. 나도 자네의 뜻에 함께 하겠네. 박 선생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박 선생님과의 협력을 통해 전통 공예장인들을 지원하는 K-크래프트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 공예장인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며 전통 공예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갔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박 선생님, 저는 우리 전통 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할머니, 그리고 박 선생님, 저는 우리 전통 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K-크래프트 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장인분들과 협력하여 우리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지훈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지훈 씨의 뜻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도 미력 하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지훈 씨 덕분에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지훈 씨의 뜻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안할머니는 결의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K-크래프트 재단의 활동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K-크래프트 재단과 지훈의 활동을 주목했습니다. 특히 전통 공예 장인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젊은 CEO가 전통문화 지킴이로 나섰다. 강지훈 대표, K-크래프트 재단 설립, 전통 공예장인 지원 앞장서다.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를 지키기 위한 아름다운 동행, K-크래프트 재단을 주목하라. K-크래프트 재단의 활동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훈은 K-크래프트 재단을 통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해외 유명 박물관, 미술관과 협력하여 한국 전통 공예 전시회를 개최하고 전통 공예 장인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전통 공예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지훈은 안할머니와 함께 모던 떡 강남점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이 매니저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매니저는 지훈과 안할머니를 알아보고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긴 어쩐 일로? 이 매니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떡이 먹고 싶어서 들렀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지훈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매니저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이곳에서 큰 실례를 했었지요. 그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지훈은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이 매니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드시고 싶은 떡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오늘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지훈은 안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지훈 씨. 오늘은 제가 살게요. 그동안 지훈 씨에게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안할머니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러지 마세요. 제가 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훈은 안할머니를 만류했습니다. 아니에요, 지훈 씨. 오늘은 제가 꼭 사고 싶어요. 이건 제 작은 성의예요.
안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지훈은 안할머니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안할머니는 이 매니저에게 떡을 주문했고 이 매니저는 정성스럽게 떡을 포장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훈은 안 할머니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니에요, 지훈 씨. 제가 더 감사하죠. 지훈 씨 덕분에 이렇게 다시 떡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안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던 떡 강남점을 나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공원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지훈은 안 할머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네,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게 지훈 씨 덕분이에요. 지훈 씨는 저에게 새 삶을 선물해 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안 할머니는 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그저 할머니께서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랄 뿐입니다. 지훈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지우가 왜 지훈 씨를 그렇게 사랑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안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지우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지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우는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알아요, 지훈 씨. 지우도 지훈 씨를 많이 사랑했어요. 두 사람은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는데 안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지우 이야기는 그만해요. 과거에 얽매여 있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야죠. 할머니께서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잖아요. 지우는 안 할머니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지훈 씨 말이 맞아요. 이제는 앞만 보고 살아야죠. 지훈 씨 덕분에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더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안 할머니는 결의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앞으로도 제가 항상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시고 편안하게 지내세요. 지우는 안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 아래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오랜 시간 함께 해온 가족처럼 다정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은 더욱 열심히 K-크래프트 재단 활동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전통 공예장인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에도 앞장섰습니다. 안 할머니는 지훈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지훈에게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한복 공방을 운영하며 많은 젊은이들에게 한복의 아름다움을 전파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K-크래프트 재단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재단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훈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상식 날, 지훈은 안 할머니와 함께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훈은 단상에 올라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항상 제 옆에서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안 할머니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고
진정한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머니,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지훈의 수상소감에 안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꼭 잡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K-크래프트 재단을 통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사랑했던 사람, 지우에게 바치는 저의 진심입니다. 지훈의 진심 어린 수상소감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시상식장은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안 할머니와 함께 조촐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지난 날들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훈 씨,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훈 씨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훈 씨는 저에게 새 삶을 선물해 주셨어요. 안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그저 할머니께서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지우에게 약속했던 것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지훈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지우가 왜 지훈 씨를 그렇게 사랑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안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셔야 합니다. 제가 항상 옆에서 할머니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지훈은 안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지훈 씨. 저도 지훈 씨가 항상 행복하길 바랍니다. 안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오랜 시간 함께 해온 가족처럼 정겨워 보였습니다. 그들을 둘러싼 따뜻한 공기는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포근했습니다. 그 후로도 지훈과 안 할머니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지훈은 K-크래프트 재단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안 할머니는 한복 공방을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한복의 아름다움을 전파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한국 사회의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따뜻한 울림을 전했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한 편의 동화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할머니는 눈가의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할머니의 눈빛은 더욱 밝아졌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다. 할머니 지금 병원인데 혹시 데리러 올 수 있니? 짧은 통화였지만 그 안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사회가 아무리 냉정할지라도 현우와 수진처럼 친절함과 따뜻함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우는 그 옆에 서서 맑은 눈망울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연민의 눈빛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현우는 삶의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친절함은 어떠한 이유도 특별한 관계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저 따뜻한 마음, 나눌 줄 아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현우는 그런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그는 친절함, 따뜻함, 그리고 사랑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할머니가 전화를 마치자 병원 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붐비는 도로를 빠르게 달려와 병원 정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급정거하는 소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 그 차를 향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중후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그는 잘 차려입은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고 구두는 반짝반짝 윤이 났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고 그의 눈빛은 병원 로비를 쉴 새 없이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매우 소중한 사람을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2명의 수행원이 서류 가방과 여러 짐을 들고 바쁘게 따라 내렸고 이는 사람들의 이목을 더욱 집중시켰습니다. 그는 빈자리에 홀로 앉아있는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재빠르게 달려갔고 그의 얼굴에는 감격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혼자 여기 계세요? 아침 내내 어머니 찾았잖아요. 주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위험 있고 기품 있어 보이는 이 남성이 그토록 애타게 할머니를 찾고 있었다니. 이제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냥 간단한 검사 받으러 왔는데 전화하는 법을 몰라서 사람들이 전화도 안 빌려주더구나. 그 말을 들은 남성의 얼굴은 걱정에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날카롭고 불만 가득한 눈빛으로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서 아무도 할머니께 전화를 빌려주지 않았단 말입니까? 제 어머니께서 단지 전화 한 통화만 부탁드렸는데 모두 거절했단 말입니까? 병원 로비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당황했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를 매정하게 거절했던 최지우는 창백해진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성은 계속해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평생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이 나라 최대 자선단체의 설립자이시고 이 병원을 짓는데도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어머니께서 이런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그의 말은 병원 로비에 무거운 침묵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를 조롱했던 사람들은 이제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할머니가 노숙자도 사기꾼도 아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회에 크게 기여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그저 인자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누구도 탓하지 않았고 그저 아들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가, 그 사람들 탓하지 마라. 나 늙은이야. 아무도 원망 안 해. 그저 사람들이 누군가를 도울 때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따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구나. 그게 내가 어릴 적부터 너에게 가르쳐 온 것이 아니냐. 기억나니? 할머니의 부드러운 말에는 어떠한 원망이나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과 용서가 가득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친절함과 도움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베풀어야 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가 배우고 간직해야 할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할머니와 아들이 떠날 준비를 할 때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 누구도 감히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고통스럽고 잔인했지만 그들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히 처음에 할머니를 냉정하게 대했던 최지우는 그 자리에 서서 입술을 떨며 차마 죄송하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굳이 사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그녀에게 가르쳐 준 것은 말이 아닌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할머니가 거절당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던 한 젊은 남성이 할머니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할머니를 비웃으면 안 됐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사과는 진심이었고 할머니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때때로 우리의 무관심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바로잡는 것이며, 그래야 우리는 더 나은, 더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여성이, 바로 그 안내 데스크 직원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몰랐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할머니께 무례하게 행동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마치 인자한 어머니처럼 그녀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네가 잘못을 깨닫고 바로잡으면 되는 거야.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그 말은 깊은 용서의 메시지였습니다. 할머니는 비난하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실수를 통해 사람들이 서로에게 베풀어야 할 친절함과 따뜻함의 가치를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할머니와 아들이 떠나자 병원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할머니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늙고 힘없는 여성이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넓은 아량과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할머니의 모습을 몇몇 병원 직원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도 할머니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공감 능력이 있는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지 최지우의 사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깨달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후 병원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의사, 간호사, 경비원들까지 모두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람들의 부유함이나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 대신 존중, 친절함, 그리고 이해심을 가지고 대했습니다. 일주일 후 같은 병원 로비에서 사람들은 그날의 최지우가 나이 많은 환자들을 밝은 미소로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정성을 다해 도움을 주었고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따뜻하고 친절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친절함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작고 사소한 행동에서 시작되지만 그 가치는 무엇보다 크다는 것을, 할머니가 모욕당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고 감히 끼어들지 못했던 한 젊은 의사도 이제 병원의 자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젊은 의사는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자신의 태도와 접근 방식을 바꾸지 않은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저 슬픈 기억으로만 남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병원 밖으로도 퍼져나갔고 가족, 친구, 지역사회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친절함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몸짓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할머니의 이야기는 비록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용서, 관용, 그리고 조건 없는 친절함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할머니가 다음 세대에 남기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덕분에 한때 무관심하고 할머니를 모욕했던 사람들은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소중한 가치에 대한 일깨움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첫째, 포용과 용서입니다.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분노하지 않고 포용을 선택했고, 친절함이 영혼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둘째, 친절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가난하고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도왔고, 이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유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공감과 이해입니다. 이 이야기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공감하고 이해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넷째, 지역 사회의 자애입니다. 친절은 세대를 연결하고 사랑하는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며 각 개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다섯째, 가족의 중요성입니다. 자녀와 손주들이 어르신들에게 관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대해야 하며 세대 간의 관계는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자녀에게 자애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다음 세대에 자애, 친절, 책임의 가치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친절, 포용, 공감의 힘에 대한 일깨움이었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서로를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십시오. 우리가 친절하게 살 때 다른 사람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빛나는 인생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좋은 가치를 전파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